안녕하세요. 건강한 운동을 알려주는 남자 두대시입니다. 이번엔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했던 내용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허리나 목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시고 디스크에 대한 문제가 생기신 분일 텐데요. 그럼 디스크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우리는 보통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 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디스크는 질환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우리 몸의 조직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죠.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픈 것은 정확하게는 추간판 탈출증 혹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은 인터버터브럴 디스크, 추간판, 풀이하자면 척추에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구조물을 말합니다. 디스크는 가장 윗부분인 2번 경추와 3번 경추 사이의 디스크부터 5번 여추와 천골 사이의 디스크까지 척추마다 사이사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디스크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들은 요추 영역, 허리 쪽 디스크의 자료들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이 요추 부위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내용도 요추 부위에 있는 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디스크는 중심부의 수액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액은 디스크의 중심부에서 위치한 겔 형태의 덩어리입니다. 디스크는 꼭 찹쌀떡같이 생겼는데요. 앙금 부분이 수액이고 떡 부분이 섬유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액은 70%에서 90% 정도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척추들 간의 부하를 분산시키고 이동시키는 충격 흡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섬유륜은 교원질로 이루어진 10개에서 20개의 동심원성 층 또는 고리 형태로 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동심원성이라는 말은 중심이 같은 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중심 하나를 두고 계속 겹겹이 원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 교원질 고리들이 액체성 수액을 감싸서 물리적으로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아주 든든하죠. 척추에 대한 압박력은 섬유륜에 둘러싸여 있는 수액 내의 정수압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정수압은 추체관 관절을 지나가는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놨죠. 디스크는 충격 흡수뿐만이 아닌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륜의 내부에 있는 교원 섬유의 구조적인 배열 방식 덕분에 디스크는 안정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섬유들의 방향은 아주 정밀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질 고리들은 수직 방향에서 약 60도 정도로 기울어진 배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층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은 신연, 전단, 염력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게 됩니다. 만약에 배열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신연력에는 저항하지만 미끄러짐이나 비틀리면 되게 약할 거예요. 또한 섬유들이 추체의 윗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면 전단력이나 염력에는 저항하지만 신연력에는 굉장히 취약할 겁니다. 허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움직임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섬유의 배열이 65도 정도일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디스크는 자체적인 혈관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영향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척추 종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종판은 각 척추체의 상면, 하면에 위치하고 있는 얇은 구조물입니다. 디스크들은 이 종판들과 만나서 섞이게 됩니다. 이 결합으로 척추들 사이에 1차적인 유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척추 종판은 반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척추체에 위치한 혈관으로부터 디스크로 영양소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지만 영양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디스크는 자체적인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디스크 탈출증에 걸리더라도 수술적 요법보다는 비수술적 요법인 재활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세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디스크에 대한 압박력을 가장 크게 증가시킬까요? 일반적인 자세를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디스크 내압에 대한 백분율을 자세별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완전히 선 자세를 100%라고 가정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운 자세는 약 2에서 30%,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70에서 80%,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는 200%,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은 자세는 120%, 허리를 숙이고 의자에 앉은 자세가 180%, 뒤로 기대 누운 자세가 50%, 무릎 펴고 선 자세에서 무게를 들어 올렸을 때 450%, 무릎을 구부리고 선 자세에서 무게를 들어 올렸을 때 330%, 완전히 선 상태에서 무게를 들어 올렸을 때 200% 정도의 압박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자면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에 대한 압력은 신체 전방에 부하가 주어질 경우, 특히 전방 굴곡 시에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게를 들어올리는 운동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무게를 들어올리는 운동보다 허리 디스크에 주어지는 압력이 적다. 이것은 후자가 더욱 강한 후방 근육의 활동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스티프 데드리프트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당연히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스티프 데드리프트보다 디스크로만 중점을 두고 봤을 때 부담이 적은 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몸을 구부린 상태로 앉은 자세는 몸을 똑바로 펴고 앉은 자세에서보다 더욱 큰 디스크의 압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처럼 누운 자세에서는 디스크에 대한 압박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낮은 압력은 디스크의 섬유륜과 수액 내로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결과로 디스크는 수면 중에 약간 팽창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립 자세를 취하게 되면 척추에 대한 체중 부하로 인해서 디스크로부터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디스크에서 하루 중에 팽창과 수축의 주기 변화로 나타나는 높이의 평균 변화는 약 1.1% 정도라고 해요. 디스크 하나에서 크기의 변화는 크진 않지만 디스크는 척추들 사이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디스크들이 팽창하게 되면 아침에 약 1에서 2cm 정도까지 키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는 아침의 제자. 오늘은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역시 내용은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척추 운동 형상학 중에서 경추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그럼 또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건강한 운동을 알려주는 남자 두대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